여러분, 혹시 요즘 무릎이 쑤시고 시큰거려서 걷기가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 번씩 욱신거리고, 비 오는 날이면 더욱 통증이 심해져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잠깐 괜찮다가 다시 아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인근의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현재는 경기도에서 작은 내과를 운영하며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고 있는 의사 윤태수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었고, 진료한 지는 벌써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약이나 주사로는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통증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통증 완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봤던 아주 간단한 생활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바로 소주에 이것을 섞어서 무릎에 발라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먹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외용법이라 위나 간에 부담이 없고 통증 부위에 직접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것의 정체부터 만드는 법, 안전하게 쓰는 방법까지 모두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파트 1. 무릎 통증.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이라고 하면 다들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과 주변 조직이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몇 가지 원인이 겹쳐서 통증이 생깁니다. 첫째, 연골의 마모입니다. 무릎 관절 안쪽에는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게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이 연골이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을 많이 쓰는 생활 습관이 잦으면 마모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근육과 인대의 약화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받는 충격을 버텨줄 힘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쉽게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셋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무릎 주변의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과 주변 조직의 회복이 늦어집니다. 또한 체온이 낮아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 증가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의 3에서 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딥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에서 5kg의 하중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 통증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모든 원인이 섞여서 통증이 심해진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하면 더 빨리 진행되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필요해집니다. 파트 2. 소주와 생강의 놀라운 만남.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소주에 넣는 이것, 도대체 뭐길래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재료죠. 차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 양념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생강은 먹었을 때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외용법으로도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촉진 효과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통증 부위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항염 진통 작용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슈거올 성분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 신호를 줄여줍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붓기와 뻣뻣함이 서서히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근육 이완 효과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뭉치면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생강은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소주의 알코올이 피부 속으로 성분이 잘 스며들게 흡수 통로를 열어주고 온열 효과를 더해줍니다. 즉, 소주와 생강이 만나면 혈액순환에다가 항염, 근육 이완까지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환자분들 중에 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던 분들이 한 달 정도 쓰고 나서 훨씬 편하게 주무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트 3. 소주 생강물 만들기. 그럼 이제 이 소주와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소주와 생강입니다. 소주 준비.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소주면 됩니다. 도수는 16도에서 2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코올이 너무 높으면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니 40도 이상의 술은 피해주세요. 생강 준비. 가능하면 신선한 생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향이 강한 것을 고르세요. 말린 생강을 쓰셔도 되지만 효과는 신선한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손질 과정. 먼저 생강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흙이나 먼지가 남아있으면 불필요한 찌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척 후 껍질을 벗기는데 숟가락을 이용해 긁어내면 살 부분을 덜 깎고도 깨끗하게 벗길 수 있습니다. 썰기. 껍질을 벗긴 생강은 두께 2-3mm 정도로 얇게 썰어 주세요. 얇게 썰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주 속으로 성분이 더 잘 퍼집니다. 담그기. 입구가 넓은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썰어둔 생강을 병에 3분의 2 정도 채워넣고 소주를 생강이 완전히 잠길 만큼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보관 및 숙성. 뚜껑을 단단히 닫고 선선하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알코올이 날아가고 유효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최소 3일 이상은 우려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일주일 정도 두면 더 진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트 4.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자, 이제 완성된 소주 생강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전 준비. 사용 전 무릎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땀이나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샤워 후 피부가 가장 깨끗하고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는 방법. 깨끗한 거즈나면 화장솜에 소주 생강물을 충분히 적십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가볍게 펴 바르고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살살 눌러서 액을 흡수시키듯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 바른 뒤에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듯 천천히 원을 그리며 3에서 5분 정도 마사지합니다. 마사지는 무릎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돕습니다. 보온. 바른 후에는 얇은 무릎 보호대나 부드러운 타월을 가볍게 감싸 보온을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 횟수 및 기간. 하루 1-2회가 적당하며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절대로 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알코올이 상처를 자극하고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꼭 확인하세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30분 정도 테스트해보고 가렵거나 붉어지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열감이 심하거나 부기가 있는 경우는 사용을 피하세요. 이는 급성 염증일 가능성이 커서 온열 효과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하루 1-2회, 5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코올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가 심하거나 피부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겪었던 73세 박광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5-6번씩 바르셨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피부가 하얗게 건조해지고 가렵더니 결국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욕심을 내서 과하게 사용하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트 5.
무릎 통증을 잡는 5가지 생활 습관. 여러분, 소주 생강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하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세요. 무릎 관절은 근육이 보호해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이 핵심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이나 벽 스쿼트를 하루 1에서 2분씩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관리하세요.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이 체중을 2-3kg만 줄여도 걷는 게 훨씬 편해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을 혹사시키는 자세를 피하세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오래 서 있기 등은 무릎 연골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한 한 의자 생활로 바꾸고 계단은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 무릎 건강에는 적당한 움직임이 필수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무릎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따뜻함은 무릎 건강의 기본이자 최고의 보약입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무릎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녁에 침대에 누울 때까지 무릎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주 생강물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속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는 보조법이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약은 아닙니다. 제가 45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하루 10분의 관리가 10년 후에 내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괜찮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 관리하려면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무릎을 위해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을 평생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튼튼하게 지키는 건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의 무릎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무릎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릎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